중급 크롤링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크롤링에 꼭 필요한 지식만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웹 디자인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크롤링 할 때 전혀 막힘없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만 뽑아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가 이 페이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전송 기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를 파악했을 때 그게 배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에딧 필드만 사용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 HTML 익스트랙트 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릴 거고, 데이터 추출에 필요한 클래스를 찾으면 좀 더 찾기가 쉽겠죠. 이건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기초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지식 하나도 없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HTML 구조가 정적이든 동적이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HTML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요. 끝나면 또 끝났다고 이렇게 종료를 시킵니다.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언어 설정 같은 게 이제 들어가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헤드와 바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 안에는 메타데이터, 타이틀, 링크, 스크립트 이런 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크롤링 할 때는 헤드 영역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에 보통 헤더나 내비게이션이 있고, 메인에 이제 테이블들이 보통 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표인 경우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헤드가 있죠. 헤더가 있고 밑에 바디가 있습니다. 헤드에서는 이제 꼭 필수로 들어가는 게 이 타이틀 부분이에요. 제 사이트에서 HTML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있으신 분은 커서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메모장으로 그냥 아무 이름으로 해서 끝에 확장자가 HTML로 끝나게 만드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밑에 다 지우고, 자, 여기 꼭대기 보이십니까? 여기 탭에, 브라우저 탭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제목 타이틀입니다.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이 부분만 필수다. 나머지는 뭐 없어도 그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인데 계속 눈여겨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헤더에 들어가는 이런 메타나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메타데이터라고 써 있는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이게 또 외부 리소스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C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인데 디자인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쓰기 위해서 jQuery를 쓰거나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링크를 하거나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여기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인데요. 지금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HTML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이렇게 HTML을 끝내요. 그리고 여기 바디가 지금 있죠. 여기 헤드가 있고, 여기에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메타데이터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또 들어가 있죠. 타이틀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크롤링 할 때는 안 봐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어디부터 봐야 되냐? 바디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헤드가 끝나면 바디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바디부터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스크롤을 내려왔잖아요. 처음에 이 웹페이지를 살펴볼 때 여기서부터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네이버라는 사이트도요, 똑같습니다. HTML 하겠다고 하고 언어를 지정을 해주고요. 헤드를 시작할 때 메타데이터를 쫙 입력하죠. 타이틀에는 네이버라고 대문자로 써 있네요. 링크도 해가지고 외부 데이터나 CSS 같은 것도 가져오고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관련 스크립트들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놓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 바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다 클래스 아니면은 이 밑에 보시면 보통 섹션, 헤더, 아까 헤더 말씀드렸죠, 바디에서. 그 밑에 보면 리스트가 또 있어요. 이건 리스트거든요. 뉴스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뉴스에 링크가 지금 들어있죠. 뉴스가 다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만 쓰고 있어요. 테이블이 없는 상태입니다. 뉴스는 다 리스트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롤링 할 때는 저런 리스트와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아마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이트들의 데이터들이 이런 테이블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표라는 말이고요. 이 표를 만들 때 이렇게 위에 어떤 항목인지 이 헤드가 붙게 돼 있죠. 이 헤더가 붙는데 이 부분을 T 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 내용의 한 줄을 이 한 줄 한 줄을 TR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TR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TH가 이 항목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만약에 항목 2번이 붙으면 이 옆에 여기가 TH 2번인 거예요. TH3, TH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T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T바디가 되는데요. T바디도 마찬가지예요. TR이 각 한 줄이고요. 그 안에 이 TD가 바디의 이 각 항목 하나하나를 얘기합니다. 이 샘플 HTML 코드에서 이 테이블만 남기고 한번 지워볼게요. 이 테이블 위쪽으로 지웠을 때 여기 지금 헤더 셀이라는 게 여기 지금 한 줄입니다. 한 칸밖에 없죠. 한 칸, 헤더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바디, T바디의 데이터 셀, 요 바디 한 칸, 밑에는 리스트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에 보면 드디어 이 TH1, 2, 3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T바디도 1, 2, 3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가 TH 그리고 이 한 줄이 TR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TH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 거고요. 1번, 2번, 3번. T바디가 그 밑에 줄에 있는데 T바디에 TR이 한 줄 있는 상태고 이 안에 TD 1번, 2번, 3번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한 줄을 더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TR을 한 줄 더 넣으면 되겠죠. 한 줄 더 생겼죠. 밑에 이렇게 하면 또 생길 겁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 디자인이 아닌 크롤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 구조를 이렇게 표 형태로 이 목록을 잘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보통 T바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T바디가 긴 테이블이라고 치고요. 급식실에 있는 긴 테이블이라고 치면은 그 테이블 안에 또 옆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별개의 T바디인 거예요. 현재 테이블에 아까 전에 TR이 각 한 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TR마다 각 식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식판 안에 지금 4명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먹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TR이 4개가 있는 거죠. 테이블 형태로 보면은 4줄이에요. 4줄. 그리고 그 각 줄에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TR에 각 식판에 이 항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크롤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식판, 이 모든 줄을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타겟을 TR을 잡고 TR을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로 크롤링을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전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다 필요 없고 어느 특정 그 줄에 어떤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항목 하나만 가져오겠다. 만약에 그런 목표를 잡는다고 하시면요. 타겟팅을 TR로 하는 게 아니라 이 TD를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크롤링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량 수집을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이 TD를 타겟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의외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섹션이 있다고 칩시다. 섹션이 이 T바디 밥상 하나가 차려져 있는데 이 섹션이 다 달라요. 뭐 장르가 다르다고 해도 되고 주제가 다르다고 했을 때 각 섹션마다 이 TR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TR 1번에는 그 영화나 어떤 강의나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TR을 눌렀을 때 거기에 제목, 부제목, 뭐 출연진, 뭐 유효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게 마지막에 링크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제목이랑 링크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목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TD가 속한 TR을 먼저 찾고요. 이 TR에서 이 위치에 있는 TD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링크를 가져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품 이미지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검색을 넣었을 때 각 검색어마다 관련 사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을 다 다운을 받고 싶을 때 검색어가 이 TR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TD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트 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얘를 타겟팅을 해서 얘를 먼저 찾고요. 여기서 얘를 가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라고 시켜요. 그러면은 이 TR로 다시 가라고 하면은 이 식판 전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TR에 들어있는 TD 값들이 쫙 목록이 나올 겁니다. 그 목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이 여섯 번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반복 작업을 돌릴 때 이 TD를 먼저 찾았으면은 무조건 한 단계 위에 TR의 리스트를 보도록 시키고요. 이 리스트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고 시키면 모든 검색어에 해당하는
그런 내가 받고 싶은 사진이나 링크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가능해지겠죠. 메모장에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등기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마지막 상태죠. 제가 지금 택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는 어저께 어디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때는 T바디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등기번호를 검색을 해야겠죠. 등기번호를 검색하면 이 세 가지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필요로 한 거는 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코드에서 TR에 여기를 이제 이거는 편하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라스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라스트 아이템을 가져와라 라고 시키면 이제 이건 다 빼고 마지막에 있는 이것만 가져오겠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타겟팅하는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라스트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라스트 아이템을 가져올 때도 이렇게 통으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 상태잖아요. 상태면 TH 지금 세 번째잖아요. 얘도 라스트. 그래서 TD도 라스트 아이템을 가져와라. 이렇게 타겟팅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이제 필요한 전송 기록 찾아보기와 클래스 추출하기는 이 실습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사이트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체국에서 F12를 띄워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EMS 조에 가가지고 이 송장 번호를 입력할 건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해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처리 시의 이 배송 진행 상황의 마지막 부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테이블이 두 개가 있을 거고 T헤드, T바디 그다음에 T헤드, T바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 맨 위에 클릭해 보시면 결과가 나오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 필요 없다고 했죠? 지금 제가 필요한 건 T바디입니다. T바디를 찾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T바디에 TR 하나가 있죠. 그리고 T바디가 닫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T헤드 하나, T바디 하나. 그럼 위에 테이블은 아닌 거예요. 일단 이 밑에 테이블로 또 가야 됩니다. 이 밑에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에요. 밑에 테이블에 좀 헤드가 있죠. 여기 헤드가 한 줄에 이렇게 네 가지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우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T바디가 근데 안 나와요. 그냥 바로 TR로 그냥 붙여놨어요. 밑을 좀 보죠. 줄들이 계속 있죠. 우체국은 정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웹페이지 안에 이게 다 렌더링이 돼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TR을 봐야 돼요. 테이블 끝나기 전에 이 마지막에 있는 TR에 있습니다. 여기에 TD,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한번 여기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 CUR 하시고 execute 커맨드에다 이제 붙여주면서 이 쿠키는 항상 지워보는 습관을 가져봅니다. 항상 지우고 보내봅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걸 사용해야겠죠. extract에서 데이터라고 하고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옮겨주고 가져올 클래스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컨텐츠 부분이 있고 TR이 있는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 보세요. 이 TR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컨텐츠를 우선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점 컨텐츠 해가지고 보내보세요. 보내실 때 옵션을 HTML로 해서 보내십시오. 보내시면은 여기에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T바디를 가져오면 되겠죠. 보내보겠습니다. T바디를 가져왔더니 바로 그냥 완료됐다고 지금 한 줄이 나오네요. T바디의 첫 번째 TR에 지금 네 번째 TD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바디 TR 하면 첫 번째 TR이 다 나오겠죠. 첫 번째 TR이 다 나오면 여기서 이제 TD를 하면 첫 번째 TD가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죠. 순서를 정해주는 법을 알려드리면 콜론을 하고요. NTH에서 child라고 붙이고 여기 가로 안에 순서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 다섯 번째인가 봐요. 네, 다섯 번째.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T바디, TR, TD 이 개념을 아시면은 웬만한 위치는 다 타겟팅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배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번에 동적 사이트를 한번 볼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전송 기록 찾아보기에서 필요한 네트워크 기록을 찾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름을 보고 찾을 건데 보통은 먼저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네트워크 중에 이제 패치가 나간 기록들을 찾아주는데 여기 보면 여긴 아니고요. 일단 여기도 아닙니다. 이제 다시 찾아봐야겠죠, 밖에서. 보통 이름을 이제 이런 GIF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헤더 제이슨이라는 이름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를 보셨을 때 이거 형태가 되게 아름다워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앞에 요것만 제거하면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적 사이트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정적 사이트보다 이 네트워크 통신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크롤링이 쉬워요. 복사하시고 이제 이건 지우고요. 넣어보면서 일단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거 쿠키 지우고 보내는 거 먼저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요거를 지워줘야 깔끔하게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지울 거냐, 여기다가 스플릿 해가지고 여기 일부를 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저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에러 났네요. 아마 마지막 줄에 뭐가 있나, 여기 있어서 그래. 마지막 줄도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줄은 저기 세미콜론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방법을 찾아보자면 여기 지금 콜백이라고 해가지고 jQuery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jQuery 이게 지금 여기에 그대로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jQuery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워봅니다. 어디까지 지우냐면은 이 jQuery의 앞에 이 end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지워보세요. 이걸 지우면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해봐야 하는데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내보시면 보세요. jQuery 없어졌잖아요. 뒤에도 깔끔해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편해지거든요. 이때는 그냥 오브젝트 두고 그대로 갖다 두시기만 해도 끝나요. 바로 이렇게 파싱이 끝납니다. 얘는 정말 쉬운 게 여기다가 그냥 요 라스트 디테일 있잖아요. 라스트만 붙여놓으면 끝나요. 그죠? 라스트 디테일은 여기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당겨와도 끝납니다. 여기 스트링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적 사이트, 동적 사이트일 경우에 정적 페이지는 데이터가 다 있지만 이 특정 헤드 항목을 다 셀렉트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귀찮아져요. 어쨌든 간에 원본 안에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파싱을 하는 게 좀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지 데이터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뼈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네트워크를 찾으셔야 되고요. 각 네트워크마다 오는 정보가 다 다른데 여러 네트워크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고 네트워크 요청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합쳐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동적 사이트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데이터가 메인 페이지에 없다라는 걸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얘는 제이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HTML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딧 필드를 통해서 오브젝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르면 된다라는 거를 파악하는 정도만 판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앞으로 크롤링을 하실 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되실 거고 이렇게 사이트의 구조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찾는 거 연습을 하시면은요 어떤 사이트든 다 가능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수업 때 제가 유니클로 사이트를 이제 드디어 다루면서 상세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때 웹페이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